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경민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경민 아나운서는 요즘에 좀 살기가 좀 어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우 참 살기 팍팍하다, 힘들다 막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네.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래서 좀 마음의 치유를 하는 방법 이런 개인적인 방법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그냥 자존감을 지키는 저만의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표현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네. 그렇다. 이제 우리가 막 네. 다니다 보면은 이제 크게 본 적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그냥 내 위로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이제 저 사람은 아니면 뭐 어떠한 현상들은 나랑 그렇게 밀접하지 않으니까 나랑 좀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넘겨버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음. 부동산 투자에도 좀 접목시켜보면 좋을 것 어떡해요?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이 나의 진가를 자세히 못 보고 못 알아보아준 거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투자를 해서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아니면 네. 나는 부동산 투자랑 맞지 않아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내가 좀 진가의 부동산 투자를 네. 부동산 투자처를 찾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가 또 마음껏 터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마음껏 뭐 고민도 털어놓으시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아니면 뭐 어떠한 푸념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네, 지금 현재도 노란톡의 부동산 사이다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송하지 않는 시간에도 여러분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동안 저희가 그 전문가에 맞는 답변 해드리고 있고요. 제 고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컴퓨터 혹은 핸드폰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풍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풍수 인테리어에 관한 궁금증들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월요일에는 법률 관련 고민 그리고 어저께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직접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목요일은 부동산 세무 관련 고민 그리고 금요일은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까지도 저희가 매일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다채로운 정보들로 1시간 네. 꽉 채워드릴 거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춥죠?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꾸만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데요. 추운 날씨에 부동산 발품 팔기 어려워서 또 투자 망설이고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매일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라면 부동산 알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에서도 만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김경민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평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1시간 동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부동산 정보 나눌 수 있으니까 점심 드시고 후식 대신에 사이다 타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사이다 방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뵐게요.
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지금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뭐 부동산 이슈 팩트 시간 아니면 키워드 시간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증 있다,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코너, 바로 부동산 이슈 팩트, 바로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사건 사고를 가지고 팩트 체크해 보는 시간이죠. 공정 임대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권에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이 정책이 오히려 임대인과 뭐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좀 서로에게 좋은 정책, 좀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많은 임대인들이 힘들어하고 또 하다 보니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더 다음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저께도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본 뉴스예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아파트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부 이후에 최대폭으로 오르고 있다. 올해만 해도 6차례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게 투자자들의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했는데도 여전히 오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해도 오르겠지, 이제 내년에도 오르겠지 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분도 사고 저 친구도 사고 하다 보니까 나도 사야지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고 저 친구도 사니까 나도 따라 사야지 하지 마시고요.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투자 가치가 높은 투자처 어디일까, 아니면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 언제가 적기일까라는 고민은 저희 노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뉴스 하나 더 볼까요? 서울의 아파트 불패 신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과 가격차가 역대 최대라고 하거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사실 예전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토지를 깔고 있으니만큼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받았는데, 이제는 좀 아파트에 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뭐 부동산 투자처의 1순위로 손꼽히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아파트값 상승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뉴스를 확인해 보면서 역시나 지금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구나, 계속해서 상승 흐름, 좀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저희 방송은 양질의 또 정보를 전해드릴 거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요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민 아나운서와 함께 경민 아나운서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볼 어떠한 주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슈 어떤 거를 볼까요?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 먼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왕족, 사재기, 빈부격차, 그들만의 리그,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네요. 빈부격차 하니까 일단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기 전에 마음이 조금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오늘 정말. 어떤 주제인 거예요? 이 네 개의 연관성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 계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선택한 키워드입니다. 지역 계급이 뭐냐 하면요,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는 격차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 보고 와서 경민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지역 격차에 대해서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노란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항상 전해드리지만 전세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대란 속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함께하는 내 집 마련 플랜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확인해보고 올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흥 안산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대단지 숲세권 아파트가 탄생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핫플레이스 분양조합원 모집은 끝난 상태이고요. 최근 10월 일반 분양 청약 또한 모두 마감이 됐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 916세대 중 563세대는 조합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난 10월 일반 청약 219가구 모집에 1,458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되고 최고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급된 3개 타입 모두 마감됐습니다. 위원장님, 요즘 아파트 조건을 볼 때요. 브랜드와 대단지 그리고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이 아파트의 입지에 정말 중요한 평가 기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삶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중요시되면서 숲세권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자봉, 본ян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숲세권 아파트로 마전 저수지, 골프장, 승마장 등도 주변에 있어 건강한 내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대가 실소유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중소형으로 구성됐으며 충분한 동간거리에 전 세대 남향, 남서, 남동형 설계로 채광, 단열, 환기 조건이 우수하여 쾌적한 생활을 선사합니다. 또한 전 세대 남향 위주의 중소형 혁신 평형,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혁신 설계, 단지 내 중앙 광장과 편리한 등원을 위한 드롭존, 어린이집, 도서관, 맘스 스테이션 등 스마트한 커뮤니티,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와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친환경 에코 힐링 단지에서 에코라이프 실현이 가능합니다. 숲세권 대단지 프리미엄을 더 돋보이게 할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지 앞에는 군자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 단원구 방면과 장현지구까지 이동이 수월하며 아파트 인근에는 영동고속도로와 평택 시흥 고속도로가 가까워 수원, 용인, 화성 등 수도권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이 개통 예정인 시흥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정왕역과 신길온천역 등을 통한 지하철 4호선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마트가 인접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에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요. 프리미엄 아울렛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물세권을 톡톡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안시성이라고 하죠. 안산 시흥 화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흥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정말 집중된 것 같아요. 주택법과 정부 정책에 따라 투명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업을 위한 필수 요소인 100% 토지 계약을 완료해 토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 토지대 증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등기 완료, 건축, 교통 심의를 완료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담금을 책정해 실수요자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신뢰받는 신탁회사의 철저한 자금 관리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택조합의 장점을 잘 살려서 조합원 모집과 일반 분양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최적의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구조 설계와 깔끔한 마감으로 준공시까지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입주 시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위치,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한 숲세권 프리미엄과 주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까지 품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대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시흥 군자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영상 보고 왔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시세로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이슈 팩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슈 팩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지역 계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계급 사회, 사실 네. 우리가 계급 사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이나 맞아요. 이럴 때 배웠지. 역사 속의 계급 사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계급 사회를 운운하는 게 좀 씁쓸하기는 그러니까요. 해요. 정말 씁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지역 계급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수도권, 서울 벗어나서 다른 수도권으로 이사해야지 이런 말 주변에서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해도 이제는 워낙 서울보다 높은 곳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라고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게 된 거죠. 그 수도권 중에서도 이게 좀 격차가 나눠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과천시를 뽑아서 드릴게요. 네. 먼저 제 지인 중에는 과천시에 집 한 채, 또 서울 시내에도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매도를 해야 될 때 오히려 서울 시내에 있는 집을 선택하셨어요. 반대로 그만큼 이 서울을 매도하고 수도권을 택했다. 그렇죠. 네. 과천시가 지금 이미 많이 떠오르고 있고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먼저 제가 이 지도를 볼게요. 과천은 또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위치를 보면 서초 양재 쪽 바로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미친 것처럼 가격도요. 네. 강남 3구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표 보시면 지금 과천이 대부분 평당 가격이 거의 4,600만 원이에요. 다른 수도권 경기 지역보다 훨씬 높고요. 이게 바로 강남 3구 바로 아래에 올 정도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데 과천 프루지오 서밋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가 과천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서 올 초에 새로 준공한 아파트거든요. 근데 네. 지난 9월 말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5평 정도가 1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와, 거의 19억? 20억 가까이 되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강북 지역보다 더 높은 높은 거예요. 가격이에요. 그리고 네. 지난달에 분양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슈르가 워낙 핫했는데 여기도 25평 정도에 최근 한 달 평균 실거래가가 15억 가까이 되고요. 이미 호가는 15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 일대가 이제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었는데 계속 재건축이 되고 있고 GTX-C 노선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일대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표처럼 과천시의 평당 가격이 거의 4,600만 원 정도로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러네요. 마포, 용산, 성동구 혹은 강동구보다도 더 높은 지금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과천은 달라도 뭐 다르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방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네. 집값의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 내에서도 그렇게 네. 좀 계급이 나누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지방의 그렇죠. 경우는 어떤가요? 어디가 제일 네. 심해요? 저는 세종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 요즘에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르고 네, 있어요. 제가 세종시 한 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세종시 대평동이 또 핫한 곳 중에 하나인데 네. 매매가가 여기가 제가 고향이 이쪽 세종시 근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것만 해도 예전에 3억 정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아, 정말 이쪽에 미리 집 사둔 친구 너무 부럽습니다. 이미 8억, 9억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른 분양가만 거의 3억 정도, 상승분만 3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부처들이 이전을 해오고 있고요. 국회와 청와대까지도 이제 이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매물이 나왔다가 쏙 네. 들어간 거예요. 걷어들였다가 1, 2억 넘게 호가를 불렀는데 그게 바로 또 계약이 체결이 되고 야. 그러면서 지금 이 일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보여드릴게요. 다른 지금 기타 대전이라던가 부산, 대구 일대만 해도 뭐 1,00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세종시는 지금 현재 평당 매매가가 1,7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부산 해운대 수영구 많이들 얘기하죠. 네. 거의 이 정도까지 오른 거라고 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정말 지방 중에서도 오를 곳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제 아까 이제 세종시 근처에 집이라고 고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전이 집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일산이 집인데 사실 일산보다는 그 당시에 파주, 운정 이쪽이 네. 조금 가격이 아니면 김포가 가격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결혼한 친구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일산의 집값보다 김포가 더 오름폭이 크고 또 네. 최근에 파주가 오르다 보니까 그때 그쪽으로 이사 가던 친구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경민 아나운서도 같은 생각인 네.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이제 뭐 세종시가 대전보다는 집값이 그래도 그렇죠. 낮았었는데 지금 네. 이제 세종시가 무섭게 따라 오르는 거를 떠나서 더 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 야 그때 우리도 좀 세종시에 관심을 가져볼 네. 걸 그때 우리도 좀 김포 파주에 관심을 가져볼 걸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과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네, 과천도 맞습니다. 워낙에 뭐 집값이 낮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서울에 비해서는 그래도 네. 과천이 더 높게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과천 집값이 고공행진하다 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제2의 과천이 될 곳, 제2의 세종시가 될 곳 이런 곳들 뭐 제2의 세종시라고 하면 이제 지방은 네. 좀 내려놓고 제2의 과천이 될 곳을 지방 중에서는 역시나 세종시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세종시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종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개발 호재만도 워낙 많습니다. 이미 6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각 테마별로 개발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거론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돼 있고요. 오는 2022년에는 세종시 공동 캠퍼스가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집값이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종시 일대가 워낙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동네가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구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안에서 매매가 되면 다 알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3억 정도, 4억 정도 이 상승이 되면서 정말 무섭게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종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는 최근에도 확인을 해보실 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여력이 있는 좀 우리가 기대가 되는 이슈들까지 경민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과천이 어디 수도권인가요? 완전 서울이지. 맞아요. 야, 이런 글들도 강남 5구로 묶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글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여러분들 올려주신 글도 읽어드리면서 소통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풍수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풍수와 관련돼서 어떻게 좀 꾸며보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부터 부동산 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지금부터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떠오르는지 아니면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이제부터는 비대면 소통 방송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어요.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지금 화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학교에서 실전 풍수지리를 강의하시는 현직 풍수지리 교수님이시고요. 동국대학교 GFCA 풍수지리 최고위 과정 주임 교수입니다. 동서양 미래학 예측 박사 소재학 박사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풍수 관련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처음으로 가졌었잖아요.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저희 맞아요. 방송국 내에서도 예, 감사합니다. 방송국 내에서도 너무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재미있는 시간 마련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전부터 야 네. 오늘은 풍수 강의죠.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막 이런 글들도 올려주시고요. 방송 전에 올려주신 고민 먼저 확인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풍수 쪽으로 사면 안 되거나 피해야 하는 터가 있을지요. 이사를 가면 아프거나 쪽박 나거나 안 좋은 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사 갈 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어떨까요, 예, 박사님? 그렇죠. 네. 풍수 이사 갈 때, 풍수적으로, 물론 이제까지는 이제 부동산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풍수적으로 정말로 이사 가면 안 되는 지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아파트가 이제 시내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잘 개념들을 모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시내 밖에서 약간 산 밑에라든가 좀 약간 지도를 놓고 넓게 보면은 그 산에 계곡이 있고 이렇게 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중심으로 내려와서 그 계곡 줄기, 즉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줄기 선상에 들어가 있는 지역, 이쪽엔 아파트를 일단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평지에도 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탄 작업을 하지만 그래서 지역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 물론 아주 높은 지역은 또 바람을 맞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평소에 이렇게 있는데 낮은 지역이 오목하고 바람을 감싸한다고 좋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 개념이 아니고 보통 낮은 지역은 아까 계곡이라든가 이거 연장선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안 좋은 기운들이 그 계곡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첫째 그 계곡이나 계곡 줄기, 즉 그 부분만 낮게 움직이거나 또 비가 올 때 보면은 빗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데 있는데 빗물이 타고 내려가는 그런 선상에 어떤 지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는 절대로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네.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계곡을 전혀 모를 때, 계곡은 마찬가지지만 이제 계곡 줄기가 아니라고 볼 때도 마찬가지. 혹시 골목과 골목이나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하죠. 네. 그 바람을 맞으면은 상당히 건강에도 안 좋고 일도 안 풀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삼거리가 있을 때 그 삼거리의 정면 우리가 쫙 이렇게 앞에 가다 보면은 저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과 우회전 하는데 앞에 뭔가 간판이 있으면은 그 홍보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살기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즉 자동차가 수시로 이렇게 말하자면 직충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오면서 살기를 같이 쏘아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나가기 바쁘고 병원하고 상당히 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도 피해줘야 됩니다. 네. 뭔지 말씀해 이해하시겠죠? 주신 게 너무 낮은 지대도 기피를 하는 게 좋고 빗물이 내려가는 지형이나 아니면 바람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곳은 병원 갈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풍수지리학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아프면은 진짜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괜히 그런 이야기 많아요. 내가 이사 오고 나서 어디가 더 아파지는 것 같아.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 꼭 그런 지역이 무조건 다 아플 거야, 병원 갈 일이 많을 거야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니까 피할 수 있는 거 좀 피해서 이사할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할 때 좀 좋은 팁들 풍수지리학적으로 풀어주셨고요. 우리 경민 아나운서가 박사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부동산 관련한 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에 저 또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 부동산 투자에 능한 띠가 따로 좀 있을까요? 혹은 좀 무슨 띠가 올해 부동산 투자하면 좀 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있는지 교수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것도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일단 네. 질문이 다르게 넘어왔으니까 네. 일단 글이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통상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신문들의 오늘의 운세라든가 띠별 운세를 많이 연재를 해왔습니다만은 그 띠별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띠가 있을까라고 해서 원래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행이라고 할 때 그 네. 오행 중에서 목화토금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오행 목화토금수에서 토에 해당되는 게 바로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에 해당되는 띠가 우리가 치면은 개띠, 네. 그다음에 용띠, 네, 소띠. 용띠예요. 오, 소띠. 네, 여기 용띠, 오, 소띠 다 네. 있습니다. 그다음 양띠까지 해서 네. 진술, 충미랑 네 가지 띠가 토에 해당이 되니까 네. 이런 띠들은 이제 부동산에 능하다. 아. 특히 내년에 이제 소띠 해니까 이런 띠들은 부동산에 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 효연 아나운서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야. 기대를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네. 기대는 좋지만 네. 학문적이나 규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네. 기대만 그냥 하는 하겠습니다. 얘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띠별로 부동산에 능하고 안 능하를 농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전문용어로 친다라면은 나중에 사주명리학 중에서 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집을 의미하다 문서를 의미하는데 이쪽에 상당히 그 좋은 역할 하면은 부동산 중에서도 집이나 아파트 같은 거에 대해서 능하다고 하는 거고 네. 그 용신이라는 게 토에 해당될 때가 그 부동산에 많이 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띠, 어떤 특성 가지고 능할 수가 없고 네. 본인들이 주변에 보시면은 정말로 부동산에 다른 것보다 약간 관심도 많이 가고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평소에 계기도 많이 생기는 분들 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부동산에 그 능한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재테크에 능한 분들입니다. 좀 말해서 그렇군요. 이런 띠들이 네. 몇 가지 띠, 진술, 충미, 아까 얘기한 용띠나 우리가 개띠나 소띠나 양띠가 조금 더 인연이 있을 소지는 있기 때문에 많이 희망을 한번 가져올 필요는 있고 특히 지금 용띠시니까 용띠는 특별히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띠만 가지고 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네. 그래도 뭐 띠로 무조건 잘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띠인 네. 분들은 그래도 괜히 기분 좋고 이런 거는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미니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채팅창에 많은 분들 글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저도 궁금해요. 이게 혹시 지금 사는 터가 나쁜데 이사를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나쁜 기운을 막아주거나 또 다른 대책들이 있을지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사를 한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사한 집에서 네. 제가 살면은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돈이 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 얘기만 듣고 이사를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남겨주신 분들처럼 이사를 갈 수는 없지만 뭔가 나쁜 기운을 막고 싶어. 그럴 때 뭐 어떤 풍수적으로 인테리어나 뭐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네. 그만큼 좋은 기운을 얻고 건강도 하고 뭐 돈도 잘 번다는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토를 옮기는 거겠지만 우리는 쉽게 집을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한번 사면 한동안은 살아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럴 때 내가 가보니까 이제 안 좋다 할 때 그 안 좋은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에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외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 상당히 안 좋은 어떤 건물이 보기 흉한 것들이 있던가 아니면 좀 그 산이 있는데 묘자리가 너무 많은 묘가 농묘지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산이 계곡이 갈라져 있는 계곡이라든가 바위 같은 것들이 쪼개지게 많이 보인다든가 이러면 일단은 저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돈도 좀 나가는 터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럼 우선 그런 쪽으로 칠 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을 커튼이나 아니면 그 나무 관엽수 같은 거는 침엽수가 아닌 관엽수 같은 걸로서 이렇게 막아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일단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건 저
외부적인 것들을 막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볼 때는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자체에서 어떤 소품을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들어오는 것에 기운을 좋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집에 기가 들어오면 집 안에서 그 안에서라도 기운이 좋은 곳을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 그걸 잘 모르는데 어떻게 찾냐? 그럼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 서너 명이 전부 다 어떤 특정 자리를 몇 군데 정해놓고 네. 교대로 계속 앉아보고 잠을 자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기운이 느낌이 좋다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하나 힌트가 있다면은 보통 좋은 기운도 있지만 건물이 보통 장방형 네모집니다. 이렇게 네. 네모진 건물로 들어가면은 기의 흐름들이 어떤 이 건물의 그 네모의 형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잠잘 때라든가 있을 때의 개념들을 한번 좋은 기운 털을 찾아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단 우리가 밖에서 출입문이라는데 길은 물론 문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창문이나 현관이나 뭐 모든 것을 통해서 기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표적인 상징성이 현관입니다. 네. 밖에 나갔다가 누군가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좋은 기운도 묻어오고 또 나쁜 기운도 묻어오고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들어올 때 집에 딱 문 열자마자 현관이 어두침침하거나 막 신발도 이렇게 어지러져 있거나 복잡하고 보기가 안 좋으면은 일단 내 기분도 썩 말끔하지 못하죠. 네. 밖에서 피곤한 상태 들어왔을 때 뭔가 좀 더 애매한 느낌이 들고 또 좋은 기운들은 깔끔하고 밝은 이미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밝게 해주고 좀 깔끔하게 해주고 현관에다가 그 잡다한 물건 같은 걸 많이 놔주지 않는다든가 또 신발 같은 것도 좀 가지런히 놓는다든가 네. 이렇게 해주는 것들은 방법입니다. 물론 인가게에서는 신발을 또 무슨 방향 했던데 그것은 뭐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발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운이 들어올 때는 신발을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향하는 거고 기운을 내보내려고 할 때는 밖으로 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운들을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고 안으로 모아야겠다 싶으면은 네. 신발 끝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가지런히 해놓고 깔끔하게 해놓는 것. 여기다 풍경을 달고 거울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네. 그런 것 좀 달아주면 기분도 좋고 느낌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방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방 안에 볼 때 우리가 또 눈을 보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러운 흐름, 즉 기의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를 너무 막아주는 어떤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던 그런 것들을 벽이나 이런 중간중간에 세워놓으면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집안에 또 행운을 부르는 소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놔둔다든가 그리고 약간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이 되는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소품들을 놔둔다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그렇군요. 구체적인 것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긍정적인 그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댓글에 해바라기 그림이 금전운 상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나 액자를 잘 두면 집에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일지 방금 이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내 집에 복이 들어올 만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니면 남겨주신 것처럼 해바라기 그림이 정말 금전운을 상승하게 해주는지 이 부분은 어때요, 교수님? 우리가 볼 때 이제 보통 볼 때 복도 금전복도 있고 네. 명예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태양을 본다는 얘기고 밝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관직과 명예. 그래서 해바라기는 관직과 명예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든가 남들 앞에 서야 될 직종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를 둔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바라기는 상당히 많은 씨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이렇게 많이 낳기를 원한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의미를 가져오는데 경제적인 부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네. 경제적인 것도 좀 좋아진 의미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해바라기 씨가 워낙 많은 결실들을 의미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상징성은 명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 같은 걸 보고 네. 만약에 이제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라면은
보통은 금전과 힘도 같이 치는데요. 세상에서 힘이 있고 복스러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 살집이 많은 동물과 살집이 없는 동물을 칠 때 우리는 살집이 있는 동물이 많은 동물이 복스럽습니까? 아니면 빼짝 마른 동물이 복스럽습니까? 많은 동물이죠. 네. 그렇죠. 많은 동물은 어떤 동물이 딱 생각이 좋아도 나네요. 일신에도 네. 만년의 뒷감 얘기하듯이 네. 좀 약간 보기 좋은 동물. 그래서 살이 좀 찌고 많이 보기 좋은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돼지요? 두툼해 보이는 동물. 네. 돼지. 그렇죠. 그래서 돼지, 네. 통통한 돼지라든가 네. 혹은 코끼리 같은 경우도 덩치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바로 금전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끼리라든가 돼지라든가 복스러운 돼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금전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소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전으로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좋은 것은 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수지리에서 밖에 창문을 열었을 때 네. 그 복스러운 철모를 엎어놓은 것처럼 상당히 둥그런 옛날에 그 볏짚 같은 노적가리를 쌓아놨다고도 생각하는데 가운데가 볼록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둥그런 그런 모양새를 가진 산이 있을 때 그건 집이나 아니면 음택 묘자리 앞에도 그런 게 있을 때 아,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산이 약간 위가 이렇게 높았다가 일자처럼 돼 있다가 되는 산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둥그스름하고 약간 넓적한 그런 산의 그림을 액자나 그림 같은 것들을 거실에다가 걸어놓는다라면은 그건 상당히 그 재물을 불러오는 그런 기운들이 강하다고 풍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또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분이 집을 잘 팔리게 하는 풍수 인테리어가 있다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릴 때 집을 잘 팔리게 하는 풍수 인테리어라는 질문이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아주 잘 팔리게 하는 인테리어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집을 팔린다 안 팔린다 할 때 그냥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가격,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받고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즉 원하는 가격을 받고 판다는 것은 운이 좋을 때 나쁠 때, 즉 운이 좋을 때 금전이 들어올 때 다 같은 그런 맥락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꼭 따진다라면은 집에다가 이제 그거 뭐하지만은 그 붕어, 금붕어라고 하지, 금붕어. 네. 네, 금붕어요. 예, 금붕어 같은 거라든가 이 금붕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에 놓고 금붕어 혹은 집하고는 꼭 관계없지만 이건 장수의 개념도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금거북이나 그냥 거북이는 장수를 의미하는데 금거북이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비싼 재물, 지금 집이 잘 이렇게 거래되기로 한다면 금거북이나 금두꺼비 내지는 아까 얘기한 복돼지라든가 금붕어 같은 것들을 집에 소품으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좀 밝게 좀 해주면은 네. 기운이 복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바로 기운이 좋은 기운이 오다 보니까 집도 조금 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매매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네,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풍수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은 정말 골잡은 세금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세금 이슈도 노란 채팅창에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창은 24시간 열어둡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소통 도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꼭 내일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저희가 매일매일 짚어드리는 부동산 법률, 투자, 세금, 경매 그리고 풍수까지 고민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 계속해서 방송 중에 해결 도와드릴게요. 저희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